하여튼 총선 이후도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 바라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짜여진 선거여서 여당이 참패한다면 네. 그렇죠? 95든 105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진보당 의원이 했던 얘기인가요?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정기조 안 바꾸죠. 국정쇄신 이런 표현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군사정권 때도 썼는데 아니 문제는 네. 쇄신을 하려면 다른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쇄신을 합니까? 아니 그래도 정치적 위기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면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는 게 없는데 뭘 쇄신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아니 없는데. 자기는 몰라도 네. 뭐 원로들에게라도 여쭤보거나 뭐 하여튼 뭐 신문사 논설위원 10명을 불러서라도 과외라도 벼락 공부를 하거나 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치적 행태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요? 뭐 총리를 추천해라. 네. 국회에다가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밀린다면은 거국 내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네. 국회에서 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국민의힘 보고 총리를 추천해라. 여당이니까. 그거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 집안 단속. 그렇죠. 집안 단속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게 또 이 수습책으로서 효과가 없다면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국 내각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세요. 라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헌법상 보장하는 총리의 권한을 다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것조차 수습책이 되지 않는다면은 개헌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아마 야권에서는 퇴진 이야기 꺼낼 거고요. 여권에서는 개헌 이야기 꺼낼 가능성이 퇴진 많다. 얘기는 조국 혁신당 같은 데서 먼저 꺼내고 네네. 민주당이 좀 따라오는 상황이니까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네네. 총선 끝나고도 총선 이상의 정치적 판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총리 교체를 통한 쇄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네. 사람 바꿔서 뭐 분위기 무마. 그렇죠. 여당의 안정화를 꾀하는 여당의 네.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작전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100% 야당은 그럴 때는 거국 내각해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라 이렇게 갈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면 개헌하자. 이 정부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헌은 헌법을 바꿀 필요도 있지만 개헌을 통한 정권 임기중단이죠. 교체. 임기중단이죠. 개헌에 이제 늘 부칙 조항으로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현행 대통령은 내일 모레까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개헌 이야기를 꺼낸 거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던지고 싶어서 던졌는데요. 다음 개헌의 핵심 키워드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미국처럼요. 상원, 하원. 양원제입니다. 일본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게 뭐 정치학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법학자들, 컨설턴트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왜 양원제냐면 양원제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만세 부르고 찬성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겠네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높은 자리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원제 하자고 하면은 여야가 바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국회의원은 이해 당사자고. 이해 당사자죠.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이 가지는 입장이 이런 겁니다. 공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하원은 민주제의 역할을 하고 하원은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립니다. 소수 의견이 존중될 가능성이 드뭅니다. 다수결이 돼 버리면. 그러나 상원에 오면요. 상원은 당의 대표이기도 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주의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스테이트 연합의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익관계가 복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통과돼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대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농업이 기반인 주의 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하원에서 올라온 법과 상충된다. 그럼 당론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약간 뭐랄까 심사숙고형 수기제죠, 수기제. 민주주의를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때 공화정은 수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깊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치 과정에서 현실 정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욕하면서 자기 지형, 자기 파이를 키우는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로서 정치 불신이 많고 구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인데 양원제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개헌에 네. 실패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치분권 개헌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치분권 개헌을 하려는데 뭐 요건 뭐 제 살짝 뇌피셜이기도 합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들이 신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양원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양원제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학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양원제 하면 쉽게 됩니다. 왜? 의원들이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의원들의 지위도 높아집니다. 하원하다가 두세 번 하면 상원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혐오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국회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과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대통령 독재 정부가 나타나잖아요. 차악을 막을 수 있으려면은 차악의 자기 밥그릇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의 현실이고요. 물론 이거는 제도는 사람을 잘 바꾸고 운영을 잘하면은 쓸만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최악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보다는 네.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욕심꾸러기고 지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도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함께 운영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정부 예산이 한 600조 한 넘죠. 700조 가까이 네. 되잖아요. 정책 실패로 헛돈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 되는 걸로 네네. 그렇게 아니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만 하더라도 60조 뭐 이러니까 네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한 5% 정도는 이제 정책 실패로 네, 헛돈도 쓰고요. 헛돈 쓰고 이렇게 네.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쓰는 돈이 그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 실패로 쓰는 돈, 대통령의 부재로 쓰는 돈에 제가 보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네. 국회의 실패로 쓰는 돈은. 네. 왜냐하면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실패가 나라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실패가. 네네. 그러나 행정부의 실패는 나라를 망칩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안전판의 측면에서 양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이 차이의 문제, 극단적인 이 비균형적 발전의 문제, 그 다음에 심각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좀 심의적 역할, 숙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원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원기구는 뽑는다면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가 아닌 뭐 대선거구제를 해서 정당의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좀 의원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안한 건 그 사람들 오로지 자기들 그 몇몇 그룹 있잖아요. 네네.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로 자기네 이익만 탐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의 이익만 탐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다. 뭐 어차피 뭐 네. 그런데요.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